자, 뭐 다들 오늘 오전에 충격을 많이 받으셨죠? 체크포인트부터 짚어보죠. 이번엔 동성 성폭행 물음표입니다. 서태지 이지아 씨가 결혼했다도 충격인데 이혼했다는 소식이 먼저 알려져서 정말 그때 많은 분들이 놀랐잖아요. 이것도 말이죠. 성폭행도 놀라운데 더군다나 동성. 네, 배우 유아인 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경찰은 유 씨를 입건했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에는 유사 강간죄가 적용이 됩니다. 고소인인 30대 남성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새벽 6시쯤에 잠들어서 오후 4시에 깼는데 잠든 사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장소에는 고소인과 유 씨 외에 집주인을 비롯한 3명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성폭행 가해자로 집주인이 아닌 유 씨를 일관되게 지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해당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은 사건 발생 전까지 유 씨 및 집주인과 친하지는 않고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근처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에 2차를 하기 위해 참석자 중 한 명의 집으로 옮겨서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일단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피소는 됐지만 주장이니까요. 자, 유아인 씨 측 즉각 반박하긴 했습니다만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피해자라는 사람이 고소인이고 고소를 하게 되면 피고소인을 특정하게 되면 경찰에서 서류를 받습니다. 그런데 고소장 같은 경우에는 고소만 하는 게 아니라 주에 증거 자료가 붙거든요. 일단은 고소인 조사를 한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참고인 있지 않습니까? 집주인한테 물어볼 겁니다. 내용이 뭐냐. 요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유사강간이라고 한다면은 많지 아니면은 자수면 했을 때 성폭행하게 되면 이거는 준강간 혐의인데 제가 보기에는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 피해자의 그 체내에 무슨 흔적이 있다 그러면 요것도 분석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 중요한 거 같이 있던 참고인이 과연 그런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당사자는 잠을 잤기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 당한 거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유아인 씨 측에서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불필요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조서 받은 다음에 참고인 조서 받고 증거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집주인 그리고 유아인 씨 이번 고소인 자, 이렇게 3명이 있는 집 안에서 이렇게 그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이 고소인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근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유아인 씨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이었고 그렇죠. 며칠 전에 또 결심 공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제였나요? 예. 24일입니다. 네.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게 또 마약과 연관될 수 있다. 이런 또 얘기도 나옵니다.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마약을 하고 안 하고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상습 마약 투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기면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약을 투약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일단은 이 간이 시약 검사라고 있습니다. 소변 검사. 요건 한 일주일 정도 확인 가능한데 여기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모 같은 걸 뽑아갈 겁니다. 예. 그래서 다면적인 검사를 아마 실시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게 추가가 된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상습 마약 투약 등등의 혐의로 4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4년 구형, 벌금 200, 추징금 등등의 구형을 받았는데 이게 9월 달에 지금 3일로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또 본인도 자기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좀 성숙하게 살아가겠다라고 최후 변론, 결심, 진술을 했던 바가 있긴 하지만 맞아요. 만약에 이 마약 사건이 양성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두 개를 합칠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판결을 좀 미룰 수도 있고. 글쎄요, 하여튼 사건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이 1심 판결이 조금 미뤄질 수도 있고 만약 마약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 판결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본인은 아까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살겠다라고 했는데 그제 말이죠. 바로 또 이런 보도가 나와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박 교수님, 네. 정말 이 대중의 어떤 사랑과 지지를 받고 사는 연예인이 이런 일을 이렇게 네. 계속 구설에 오르면 더군다나 이게 혐의가 확인이 되면 말이죠. 네. 사실상 연예인에게 복귀는 어렵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약만 가지고도 사실은 이미지가 너무나 많이 안 좋아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유한 씨가 너무 반성을 한다던가 뭐 본업에 있어서 너무 감동을 준다던가 그러면 또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라는 이제 뭐 판단을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성범죄까지 더해진다. 그것도 흔치 않은 동성 성폭행. 이거는 뭐 대중들의 용서를 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은 결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단정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이슈가 터진 것만으로도 지금 이미지에는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이미 촬영이 끝난 유아인의 출연작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촬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유아인 씨의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판결이 좋게 나온다면 이 출연작들이 또 공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금 이 출연작들의 공개 여부도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예. 그 유아인 씨가 바둑 기사 이창호 씨로 분한 그 승부라는 영화, 넷플릭스 영화 그리고 하이파이브라는 영화 이 두 편이 지금 날짜만 보고 있는데 뭐 이 상황이면 이게 개봉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